387페이지 펴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거기 320조 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이 되죠.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임대차하고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비용상한 청구, 이건 결연 관계에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4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임차인에게.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있죠. 보증금, 권리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권 파트를 나가고 있지만은 앞에 물권하고 따로 국밥이 아니다. 우리는 비빔밥, 짬뽕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446페이지로 날아와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 지금 우리가 각칙인데, 계약 각칙인데 계약 총칙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416페이지입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성립되는, 성립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임대차의 경우는 종료 시에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하고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의무 사이 역시 동시행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 주택하고 상가 임대차하고 비교를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임법, 상임법, 주임법하고 우리 상임법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대차에서 발생된 임차권은 본질이 채권이죠. 그래서 특정 상대방, 그 상대방, 빚진분,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채권이지만 물권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물권화가 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민법이지만은 부동산 등기법, 등기라는 용어가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등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447페이지 보시면은 621조 임대차 등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622조도 역시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은 등기법하고 한 몸인 거죠. 우리 물권 파트에도 가장 기본적인 등기 186조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었죠. 거기에도 등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등기법 욕심을 많이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하고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등기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법은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법 한번 볼까요? 실제 2차 932페이지입니다. 2차가 100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자, 거의 뭐 고시 수준이네요. 932페이지 보시면 2차입니다. 한국으로 따져 2차. 자, 임차권 등기에서 등기 신청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차임이다. 임대료라는 거예요. 절대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이 아니라 차임이라는 거. 그거는 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하고 또 우리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기본적인 핵심들을 봤고요. 이제 결국은 사례를 통해서 과연 임차인,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무엇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를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자, 갑이 X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 민법 문제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증금 1억 원이고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한테는, 근데 임차인이 그 전에 비용 상환 청구 채권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간이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 자, 이 둘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죠. 이 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왜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본질이 뭐다? 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 권리가 발생이 됐다면 일단은 먼저 권리가 발생이 됐냐 안 됐냐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되고 발생이 됐다면 그 권리의 본질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래서 물권이면 언놈한테 다 주장할 수 있죠. 채권이면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이것도 본질은 채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요거 발생이 되죠. 그에게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유치권은 본질이 뭐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금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죠. 왜? 결령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3번째 테마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 봤는데 기출 464페이지입니다. 딱 보니까 와우 반드시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또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관련 기출 문제 있죠. 꼭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예컨대 뭐 24회 때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25회 때도 이미 30회 때 무엇이 출제됐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으니 이번에는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니면 비용 상환 청구권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3번째 테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